동해안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기상관 측 1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 날씨를 보였습니다. 1970년대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 가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도 예산이 9조 원을 넘었지만 정작 중요한 특별자치도법에는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으로 자리 잡은 대방어 출하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도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육박하면서 1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 날씨였습니다. 바닷가에는 여름 스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나들이 객들은 길가에 핀 이른 봄꽃에 푹 빠졌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터보트가 파란 바다를 가릅니다. 1월에 찾아온 이례적인 4월 중순 날씨에 여름 휴가철도 아닌데 바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보트 2대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포근한 바람에 카페들은 벌써 통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도 따뜻했는데 오늘도 더 따뜻해서 완전 봄 날씨인 줄 알았고요. 서울에서 출발했을 땐 추워가지고 완전 이렇게 감싸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따뜻해가지고 옷도 벗고 다니고. 꿀벌이 하얗게 속을 드러낸 매화 꽃송이를 오가며 달콤한 꿀 채취에 한창입니다. 미리 만난 봄꽃의 향연에 나들이객의 마음에도 봄이 온 것만 같습니다. 한 15일 좀 앞둔 것 같아요. 애기로만 할 것 같으면 한 7살, 8살처럼 말하고 짜닥짜닥 걷는 것처럼 너무 깜찍하고 꽃이 자그만 해도 아주 향기가 있고 너무 예뻐. 한창 딸기가 자라는 시기. 찬바람이 불지 않자 농장주는 마음 놓고 비닐하우스 환기를 시킵니다. 예년보다 높은 1월 기온에 딸기 당도도 높아졌고 크기도 20%가량 커졌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딸기 농장에 왔었는데요. 딸기 크기가 제 손바닥 반만하게 커졌습니다. 오늘 삼척 신기의 낮 최고 기온은 19.2도, 강릉 18.6도, 동해도 17.9도까지 올랐습니다. 16도 안팎이었던 기존의 1월 최고 기온을 112년 만에 줄줄이 경신했습니다. 태백 12.9도, 대관령 11.1도로 강원 산지도 완전히 봄 날씨였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국 내륙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근 들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다만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특히 일요일에는 영하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16일 오전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 귀한 어부 가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50년 넘어서야 벗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8월 각각 오징어 조업 중 배와 함께 납북됐다 한 달 뒤 돌아온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 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 이미 망자가 된 이들의 가족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위치 추적 장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배와 옷가지 등 압수물만 가지고 이들이 공모해서 어로 한계선을 넘어가 월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아버지의 살아생전 고통을 이제서야 덜어드렸다며 자식들은 기뻐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봤던 아버지의 고통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은 상처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오명을 오늘에서야 벗어서 이젠 편히 잠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해소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나이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루빨리 무죄가 돼가지고 그분들도 살아생전에 저도 그래 가족인데도 뭐가 등짐에 있는 짐이 벗겨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납북 귀환 직권 조사 사건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여서 수십 년 침묵해야 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졸업 당시 고등학교명이 아닌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을 공보물에 기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위호진 전 강원도 의원과 김문섭 강릉시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박호균 강원도 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졸업 당시 학교명을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의 중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남성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일을 앞두고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심규원 동해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한 김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석찬 동해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1000여 명에게 전송한 류모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김한근 당시 강릉시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나온 지지율 자료를 유포한 강릉 상공회의소장 김모 씨와 전 강릉시 부시장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강원도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순탄한 항로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특별자치도법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6월이면 제주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9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품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에 군사와 환경 규제가 강한 탓에 지역 발전이 더딘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시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집중적으로 개정해 나가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에다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고요.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특별자치도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3개 조항의 뼈대만 있을 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앞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얻게 된 제주와 세종을 비교해도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구 69만 명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난해 보통교부세는 1조 6천억 원대,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제를 확보해 얻어냈습니다. 재정특례제도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법정률 3% 이런 제도를 좀 두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하면서 그만큼 세수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 인구 38만 명의 세종시는 보통교부세를 가산율을 적용해 받는데 제주의 20분의 1 수준인 8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열악하고 종합운동장 건립 등 지역 현안도 줄줄이 막혀 있는 것이 부족한 재원 때문입니다. 여기에 180만 명 규모의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성공의 한 축인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한 보다 치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률 안에 담아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정부가 매년 3조 원 아닌 그 이상의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또 그동안 강력히 적용됐던 환경이나 군사 규제에 비례해 각종 국고나 기금 확보도 조항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여러 특례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될 과제를 잠정 선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도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일방적 발표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에 담길 특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강원도가 마련한 도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폐광 지역 4개 시군 공청회는 영월에서, 원주, 춘천 등 5개 내륙권역 공청회는 평창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비전, 추진 방향 등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던 지난달 공청회와는 달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400여 개 특례 중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별한 특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어떤 특례가 포함됐고 어떤 특례는 빠졌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지만 인쇄물 하나 없이 발표자의 긴 설명만 이어집니다. 각 시군 담당자들조차 급하게 메모를 하거나 발표 화면을 카메라로 찍기에 바쁩니다. 사전에 소통과 협의가 너무 안 됐다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좀 먼저 받았더라면 이제 나름대로 우리 고민도 좀 더 진지하게 좀 얘기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는 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8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묶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8명인가 50만 명이 높을 사실이요. 혼자 불러가는 거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저런 강남 현수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 고지를 해야지. 강원도는 특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 또 최종 특례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와의 논리 싸움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보안을 지켜달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비공개나 다름없이 은근슬쩍 열리면서 명분 쌓기용,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 권역 공청회 중 2개는 이미 끝났고 동해안권, 접경지역 설명회는 내일 열립니다. 강원도는 도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 181개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난류성 어종으로 그동안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가 요즘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대거 출하되고 있습니다. 가두리에서 키워 겨울철에 출하하는 강원도 방어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고 맛이 뛰어나 인기가 높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출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궁촌항에서 배를 타고 10여 분, 지름 25m의 거대한 해상 가두리가 보입니다. 바닷속 15m까지 드리워진 이 가두리에서는 봄, 가을에 잡은 자연산 방어 5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잡은 방어는 이곳 가두리에서 6개월가량을 키우게 되는데요. 얼마나 자랐는지 카메라를 넣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어른 팔보다 크고 배 쪽에는 살이 통실하게 올랐습니다. 빠른 속도로 물이 지어다니며 가두리 안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그물을 끌어당기자 방어들이 몸부림치며 수면 위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강원도의 겨울철 방어는 봄, 가을에 잡았다가 살을 찌우는 축양 방식으로 키운 것들입니다. 처음에 잡힐 적에 한 5kg에서 한 7kg 정도 대부분이 한 그 정도 사이즈가 잡혀요. 그럼 이거를 한 10kg 이상을 다 키워내게 되니까 사료도 자연산 이 사료를 잡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는 더 맛있어요. 자연산은 잽도 대단합니다. 동해안의 겨울철 방어는 크기가 크고 지방질이 많은 데다 살이 단단해 최상품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10kg 이상 나가는 방어는 살아 꿈틀거려서 들기도 어려운데요. 대방어라고 해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가두리별로 한 번에 1000에서 2000마리가량이 팔려나가는데 무게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면 바로 8호 수송차에 실습니다. 아리하겠다 이거. 9.13? 9.2. 네. 대방어는 출하 가격이 비쌀 때는 마리당 30만 원이 넘고 평소에도 20만 원 안팎인 효자 어종입니다. 오늘 한 2,000마리에서 2,500마리 정도. 그럼 이거 어디로 갖고 가십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쪽하고 부산, 대구, 대전 그쪽으로. 국내에서 한 해 생산되는 방어는 15,000톤가량, 강원도에서만 30% 넘게 생산되며 중요한 방어 공급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플라이 강원의 유동성 위기와 거점 기지 변경 움직임에 대해 강원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오는 17일 양양군청에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양양군수, 플라이 강원 대표가 참석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의 자구책 노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플라이 강원에 국제선운항 3년 이내에 항공기 5대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이유와 향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플라이 강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제작하는 슬롯머신이 필리핀에 정식으로 수출됩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과 슬롯머신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카지노에 강원랜드 슬롯머신 3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약된 슬롯머신은 다음 달까지 태백 제조 현장에서 제작해 4월까지 필리핀에 설치됩니다. 제30회 태백산 눈축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올해도 주 행사장인 단골광장에는 초대형 눈 조각이 전시되고 대형 눈 미끄럼틀, 얼음 썰매와 전통팽이, 전통 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도시민 황지연못 문화광장에서는 별빛 페스티벌과 문화공연이 열려 1월의 겨울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강릉시 내곡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17층에서 발생한 불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원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에서 잠을 자던 40대 남성이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에서는 1,14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143명, 동해 80명, 속초 69명, 태백 44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7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환자 감소로 병상 가동률은 35.1%까지 크게 줄었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5.5%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유치원 지원 정책이 사립에 쏠려 있어 공립이 차별받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교사 노동조합 등 5개 유아교육 주체는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사립 유치원에만 교육비를 편중해 지원한다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유아교육 관련 주체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립 유치원에 똑같이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 정책으로 유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 보전 10만 원, 교육비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설명회가 영동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동 지역에서는 오는 16일 속초시를 시작으로 17일 강릉시와 동해시, 18일 양양군, 19일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27일 고성군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보자 등을 상대로 후보자 등록 절차,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선거 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규정, 위법 행위 예방 활동과 단속 방침 등을 중점 안내합니다. 강원도의 각종 재정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4.7%로 전북과 전남에 이어 최하위 3위로 나타났고 주민 1인당 세외 부담액은 37만 9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1,107만 원으로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모바일 강원 상품권 사용자 500명에게 한동구이 세트와 쌀 같은 특산품을 경품으로 지급합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모레부터 24일까지 강원 상품권을 20만 원 이상 사용한 대상자 가운데 다음 달 1일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